자, 함수를 볼 건데요. 함수를 강의를 찍어서 이걸 업로드를 할 건데, 이걸 안 찍고 찍네. 함수를 볼 건데, 함수를 오늘 보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오늘 보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고 전반적으로 볼 때는 무난한 거 위주로 이제 볼 건데, 잘 봐요. 이제 명제가 이제 마무리 됐잖아, 그지? 이제 함수를 들어가는데 함수는 내신하고 수능 구분이 없어요. 그냥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수능이고 내신이야.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 명제까지는 조금 구분이 있었던 건데 명제하고 집합 내용은 수능에는 거의 요즘은 출제를 거의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정시만 대비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집합은 원소다이법이나 조건제시법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명제 같은 경우에는 충분 조건하고 필요 조건 그 화살표 쏘는 것만 잘 아시면 되거든요. 호시랑 산술계야. 호시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랑 수능에 대한 대비가 좀 분리가 되는데, 대비 딥하게 들어갔던 거는 그 내신이 어느 게 나오니까 하는 거고, 함수는 그 구분이 없어요. 수능이든 내신이든 오히려 수능 함수가 훨씬 어려워요.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구분 없이 그냥 딥하게 그냥 확 들어가 버리고, 여기서부터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길게 보면 무조건 끝날 때까지는 그냥 수능이랑 내신이 구별이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아요. 그 말은 즉슨 이제 니들은 잘됐다, 구분이 없다. 니들은 오케이? 뭘 이렇게 요령껏 공부할 그게 아니다. 여기서 다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안 할 거예요. 함수에서 어렵다고 한다면 어디냐면 합성함수랑 역함수예요. 거기가 할 게 뒤지게 많아요. 진짜 많은데 오늘은 합성함수 전까지만 할 거예요. 합성함수 전까지만 할 거니까 메모만 좀 잘 해놔. 오케이? 숙제도 합성함수 전까지만 숙제를 낼 거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합성함수와 역함수가 아주 딥하게 들어갈 거예요. 엄청 어려울 거야. 이해돼요? 오케이? 다음 주는 좀 수원을 조금 멈출까도 생각하실 정도로 합성함수, 역함수는 엄청 다뤄야 돼요. 이해돼요? 오케이? 간단히. 일단 오늘은 그냥 일반적인 내용만 할 테니까. 함수는 이제 표현 자체가 펑션, 그래가지고 이제 f를 갖다 이렇게 쓰고, 보통 모습이 뭐 이런 식으로, 일부러 y를 좀 썼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표현이 좀 되는데, 읽을 때 어떻게 읽으냐면 어디에서 어디로 의라고 읽으면 되거든요. y에서 그다음에 x로 의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저 대문자 y가 되어 있는 부분이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정의역은 x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정의역은 x가 아닌 거야. 몰라. 그냥 그 들어가는 어떤 값인 거야.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y가 정의역이라고 그러죠. 여기가 정의역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x는 그 선택을 받아서 나오는 결과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함수값이라고 하고, 그걸 갖다 이제 치역이라고 합니다.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후보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우리가 공역이라고 합니다. 공역. 뭐 이렇게 바운더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후보라고 생각하면 돼요. 후보.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얘기하지만 치역은 무슨 값이다? 함수값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함수값이다. 그래서 이제 함수라는 녀석을 저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다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요. 이게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벤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집합에서 정 모양이죠. 거기는 이제 정 모양인데 이걸 길게 늘어뜨리면 그 모양이 그냥 그런 건데 그냥 벤 다이어그램인 거예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봤을 때 만약에
A하고 B가 라지 Y의 원소라고 한다면, 라지 Y의 원소라고 한다면 그때는 정의역이 여기는 A하고 B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었던 거고, 존재를 하고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1, 2, 3이 뭐 X의 원소이다라고 했다면 그때는 여기에 선택지가 1, 2, 3 이렇게 배치가 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벤 다이어그램. 저 벤 다이어그램이니까 벤 다이어그램.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정의역 A를 넣었더니 뭐 예를 들어 2가 선택이 됐어요. 2가 선택이 됐어요. 2가 선택이 됐어. 그런데 함수의 결정 조건을 갖다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함수의 결정 조건이 정의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람피면 안 돼. 그러니까 두 개를 중복 선택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 A가 뭐 예를 들어 1도 이렇게 선택을 해버리는 이런 경우는 발생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이런 경우는 발생되지 않아요. 다만 이런 경우는 돼요. 다만 예를 들어서 얘가 그냥 인기가 많은 거야. 얘가 그냥 인기가 많아서 그냥 선택을 많이 받은 거는 돼. 받는 건 되지만 정의역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람을 피면 안 된다. 이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해돼요? 그냥 오케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그다음 여기다 잠깐 C 좀 나타낼게. C 좀 잠깐 나타낼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도 이제 C가 이제 추가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지금 만약에 여기서 멈췄다고 치자. 앞에 봐야 돼. 지금 중요한 거야. 멈췄다고 치자. 그럼 C는 지금 선택을 했어요, 안 했어? 안 했어. 뭐 이런 거는 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빈 공간으로 냅둘 수는 없다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시종이가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거의 핵심 포인트고 뒤로 갈수록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함수 결정 조건. 함수 결정 조건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너네가 배울 함수들이 다 무슨 함수란 말이야. 역함수, 합성함수, 상수함수, 항등함수, 오케이? 1대1 함수, 1대1 대응, 3차 함수, 4차 함수, 초월함수 다 함수잖아. 그러니까 이 성질을 갖다가 끄집어내야 돼.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중복 선택을 하면 안 돼. 바람 피면 안 된다.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중복 선택을 하면 안 돼. 근데 중복 선택을 받는 건 상관이 없어요. 받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누구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정의역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복 선택을 받으면 안 돼요. 받으면 안 돼요. 네, 두 번째 반드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뭐라고요? 반드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누가? 정의역의 입장에서. 그러면은 공역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선택을 못 받아도 돼요. 혹은 중복 선택을 받아도 되는 거. 같은 걸 똑같이 표현하는 건데, 관점을 한 번은 정의역으로 보고 공역으로 보면 헷갈리잖아요.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그래서 정의역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중복 선택하면 안 되고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럼 봐봐. 조금 더 딥하게 좀 들어갈 건데, 우리가 원방을 생각했을 때 원의 함수라고 안 하잖아요. 원의 함수라고 안 해요. 그 말은 원방은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원의 함수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갖다가 좀 살펴보게 되면, 얘가 왜 함수가 아니냐? 그럼 원이 이렇게 있었을 때 x값 하나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a라고 이렇게 존재를 했어요. 그런데 얘는 y1을 선택을 했고 얘는 지금 현재 y2를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해되니? 오케이? 그럼 정역 하나에 y1, y2가 이렇게 두 개가 매달아져 있는 이런 형태가 되버리는 거죠. 그래서 함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런데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 사실은 요거는 함수가 맞아요. 대신에 음함수. 그럼 그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결국에 너네가 배우고 있는 이 함수는 양함수를 배우고 있는 거야. 양함수. 함수의 결정 조건도 양함수의 결정 조건입니다.
사실. 그러면 양함수가 뭐고 음함수가 뭔지를 갖다가 조금은 특히나 이과생들은 나중에 알아야 되는데 미분을 배우기 때문에 양함수하고 음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물리에서 봤을 때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오른쪽을 갖다가 플러스라고 한다면 왼쪽이 마이너스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지? 그걸 갖다가 뭐 크기가 아니라 방향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함수하고 음함수는 약간 반대의 의미를 띠고 있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에요. 그걸 굉장히 딥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구분 지으려고 양함수, 음함수라고 한 거라고. 근데 원방은 양함수는 되지 않고 그 대신에 음함수는 되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너네가 나중에 원방을 갖다가 막 미분을 이렇게 막 치거든요. 이거 쓰지 마세요. 미분 치거든요. 그럼 이거 음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음함수라고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무슨 함수? 음함수. 저쪽은 양함수. 그럼 너네가 배우고 있는 건 무슨 함수? 양함수인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양지, 음지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반대의 의미를 띠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양함수, 음함수. 이해돼?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방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쌤이 좀 설명을 했어요. 왜 원의 함수라고 안 하는지. 함수를 판단할 때 보조선을 어떻게 그어주면 돼? 세로로 이렇게 그어줬을 때 걔네가 만약에 이렇게 복수가 선택이 되버리게 되면은 그때는 함수가 아닌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선택하게 되면은 하나, 둘, 세 개가 선택이 되잖아요. 이것도 함수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함수의 결정 조건 저거 반드시 잘 알아야 돼. 니들 이거 모르면 X된다 이거. 이거 진짜 겁나 중요한 거야.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함수에서는 함수가 뭐야? 함수 자체 내에서 이걸 모르면 큰일 나요. 이거 아주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함수의 결정 조건을 모르면 뭐가 뒤로 갈수록 이제 점점점 저 색깔이 옅어질 거 아니야. 배운 지가 오래됐으니까. 근데 뒤에 가서 무슨 킬러 문제를 푸는데 뭐가 막혀. 뭐 저걸 가능성이 없다.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무슨 결정 조건? 함수의 결정 조건. 쉽게 생각해서 바람 피면 안 되고 도시락 혼자 까먹으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약간 남자, 여자 이렇게 선택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좋아요. 함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거는 이제 잡았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쭉 이제 끌고 올 건데 함수의 종류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함수가 종류가 있어요. 함수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함수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이도저가 아닌 함수들을 갖다가 통칭해서 일반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도저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거, 일반 함수로. 함수의 결정 조건에 위배되지만 않는 함수들은 전부 다 그냥 일반 함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오케이? 일반 함수 범주 안에 들어가고. 두 번째로 이제 너희들이 이제 슬슬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신경을 써야 되는 게 1대1 함수라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뒤지게 중요합니다. 무슨 함수? 1대1 함수라는 것이 나와요. 1대1 함수. 그건 무슨 말이냐? 지금과 같은 이런 것도 1대1 함수가 아닌 거예요. 왜? 이렇게 선택을 했잖아. 1대1이라는 건 하나씩만 대응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복수가 하나의 대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1대1이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게. 그래서 1대1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은 저런 것조차도 아예 그냥 불어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그럼 잘 봐봐. 그럼 이거를 이제 바라보게 됐을 때 너네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저기다가 Y라고 써놨긴 했는데 Y로 그냥 끌고 가자. 너네는 Y로 내가 했으니까 NY, NX 이렇게 볼게요. 그럼 이거는 지금 현재 뭐의 원소의 개수야? 저기서 봤을 때 Y의 원소의 개수인데 내가 Y를 정의역이라고 했어요.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야. 얘는 지금 현재 뭐의 원소의 개수? 공역. 선택을 받으면 지역인 거지. 공역의 원소의 개수예요.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럼 봐봐라. 야, 1대1이 돼야 된다니까? 하나에 하나씩만 대응이 돼야 된다니까? 그러면 일단은 이쪽이 더 많으면 돼? 안 되겠지? 그렇게 되면 난리 날 거 아니야. 그럼 어느 쪽이 더 커야 된다는 거야? 오른쪽이 일단 커야 돼. 오케이? 근데 어떨 수도 있어. 같을 수도 있어.
크거나 같다가 되면 그 시기는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의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하나를 만족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오케이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표현 자체가 조금 어떻게 되냐면 x1과 x2가 다르면 오케이? 물론 여기서는 쌤이 y라고 쓰니까 y1, y2라고 하면 되지만 일반적인 표현이 x로 쓰긴 쓰니까 x1하고 x2가 다르면 거기에 해당하는 치역도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1대1 함수 표현인 거예요. 쓰세요. 이거 써 빨리. 이거 앞으로 너네 고3 졸업할 때까지 모의고사에 이 표현 그냥 뒤지게 많이 나와. 그냥 고민할 이유가 없어. 그냥 고민할 이유가 없단다. 얘네가 되잖아. 얘 되니 오케이? 얘네가 되잖아. 그럼 그냥 1대1 함수야 그냥. 참고로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1 함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1대1 대응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야. 1대1 함수야.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 나온다. 그럼 이 새끼 무조건 1대1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뭐 혹자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하죠. 네, 고3 문제 중에 조금 사설이나 이런 데는 또 이게 나올 수가 있어. 이거 지금 명제 입장으로 바라보면 이게 참이면은 뭐가 또 참인 거야? f x1과 f x2가 같으면 누가 같다? x1과 x2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 쓸 수 있잖아. 이것도 1대1 함수 표현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대우인 명제를 배웠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 전부 다 같은 표현이라고.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근데 그것들 중에 1대1 대응이라는 녀석은 조금 독특하다 이거야. 뭐가 독특하냐? 앞으로 이제 뒷부분 들어가면 오늘은 아니지만 역함수도 배우고 합성함수도 배울 건데 그럴 때 1대1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만약에 하게 될 거예요. 아니 말해 뭐해? 이건 무조건 중요한 거고.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녀석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때 나오는 정의역과 그다음 공역의 원소의 개수는 서로 같아요. 오케이? 그럼 아까 전에 공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무슨 대응이야?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여기 준비되어 있는 정역이 한 발 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오케이? 그러면 그 말은 결국 즉 공역과 치역이 어떻다?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니들이 입버릇처럼 1대1 대응이면 공역과 치역이 똑같다라고 자꾸 얘기했었던 것들이 이런 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그럼 봐봐요. 지금 쌤이 처음에 그냥 X로 그냥 해버렸거든요. 근데 또 X라고 하면 X가 무조건 정의역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쌤이 그냥 Y라고 예를 든 거야 뿐인 거야. 무슨 쌤이 조금 의도를 알았으면 좋겠어. 오케이? 자, Y가 이렇게 있고 요 새끼가 X로 갔어. 이렇게 갔어. 근데 이제 함수 F가 이렇게 등장을 했어. 그래서 여기서 A, B, C가 이렇게 있고 여기 1, 2, 3이 이렇게 있었어. 1, 2, 3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대응 자체가 A가 뭐 2를 선택을 하고 B가 1을 선택을 하며 C가 3을 선택하는 이런 경우가 지금 바로 1대1 대응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서로 똑같은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듣고 있니? 그런데 여기에 내가 옵션으로 4를 갖다가 이렇게 추가를 갖다 시켜버리게 되면 그때는 공역이 1, 2, 3, 4인데 치역은 뭐가 돼요? 1, 2, 3이 돼요. 그래서 범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기준이 1대1 대응의 가장 큰 기준이 공역과 치역이 똑같다는 말이 그래서 튀어나오는 거고 그 말은 이것과 같은 표현인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약에 4가 이렇게 남아져 있는 상태야. 그럼 1대1 대응이야? 1대1 함수야? 1대1 함수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오케이? 네? 그리고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안에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1대1 대응이 아닌 1대1 함수인 거예요.
지금 표현되고. 지금 뭔 말인지 나중에 돼요? 네, 오케이? 응. 좋아. 그다음 무슨 함수 들어볼까? 상수함수였나? 상등함수. 아씨 뭐였지? 상등함수. 그 항등함수는 항등식에서 나오는 항등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항등식이라는 게 뭐예요?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이거잖아요. 이것도 항상 성립한다 이거. 항상 성립한다. 항등함수도 i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i라고 보통 표현을 좀 해요. 항등함수는 i라고 표현을 하는데 표현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집어는 그 정의역이 결과물이 자기 자신이면 돼. 결과물이 자기 자신이면 돼. A를 넣었더니 A가 나오고 3을 넣었더니 3이 나오고 김서윤을 넣었더니 김서윤이 나오고 전재우를 넣었더니 전재우가 나오고 서지민을 넣었는데 동지민이 나와? 그럼 그게 아닌 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아하, 오케이. 그럼 여기서 애들이 그러면 쌤 fx는 x만 있는 것이 가요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y는 x, 나는 그래프 있죠. 그럼 이것만 항등함수냐라고 한단 말이야. 아니라는 거야 일단 아니라는 거. 왜?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항등함수예요. 예를 들어서 x 세제곱이라고 뒀어. 그런데 정의역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1, 0, 1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제한을 걸었어.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잖아요. 민기한테 듣고 있지? 그러면 이렇게 될 때도 항등함수인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끊어놓는 걸 갖다가 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앞으로 배워. 이거 뭐 확통 들어가면 배우거든. 저는 이과생인데요. 이과생들도 확통을 배우는 학교가 있어요. 이해돼요? 오케이?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산변수라고 해요. 뭐라고요? 이산변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끊이지 않고 쭉 부등식으로 표현하는 거 있죠. 그럼 그걸 연속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얘들은 끊어놨잖아요. 이렇게 끊어놓으면 이산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산가족화 시켰다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산변수.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이 fx x 세제곱은 항등함수가 됐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연속 변수였으면 2분의 1 같은 거 집어넣으면 8분의 1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된 거예요.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정의역을 변화를 주게 되면 그 새끼는 항등함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엄청 중요해 항등함수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혹은 만들기 나름인 거야. fx를 주고서 x 제곱이라고 준 다음에 이번에는 대신에 정의역을 갖다가 0하고 1만 줬어. 그럼 이거는 지금 이제 또 항등함수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하여간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y는 x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얘들이 전부 다 항등함수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특히 항등함수는 앞으로 너네가 문제를 풀 때 도움이 좀 많이 돼요. 예를 들어 얘를 뭐 상수함수, 항등함수 뭐 이렇게 뒀어. 근데 f3 이렇게 했어. 그럼 결과물이 뭐겠냐? 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항등함수란 말이야. 예를 들어 f가. 그럼 결과물은 뭐겠어? 3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왜? 항등함수니까. 무슨 함수니까? 야, 무슨 함수니까? 항등함수. 또 딴 데 보고 있지. 자, 무슨 함수? 항등함수.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다음 5번째. 상수함수라는 것이 있어. 무슨 함수? 상수함수라는 것이 있어요. 상수함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함수의 개수 구하는 것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이거 바로 다음이 이제 합성함수. 자, 상수함수 갑니다. 상수함수는 뭐냐면 어떤 정의역들을 쭉 넣든지 간에 여기가 어떤 정의역을 갖다가 대입을 하든지 간에 그 결과물이 똑같은 겁니다. 오케이? 다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여기 처음에 주어져 있는 이런 함수들 중에서 C도 2를 선택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무조건 다 2로 꽂아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가 상수함수가 되는 거예요. 또 좋은 친구예요. 상수함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럼 잘 들어. 그럼 여기 상수함수는 애들이 개뻘짓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나는 기가 막혀 진짜. 처음에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짓을 좀 많이 하는데
여기 A, B, C예요. 쓰세요. A, B, C. 그 다음에 여기에 1, 2, 3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되게 간단하죠, 그죠? 곱보기는 되게 간단한데 예를 들어서 상수함수의 개수를 물어봤다 이거. 무슨 함수? 상수함수. 상수함수의 개수를 물어봤다 이거. 근데 여기서 이제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가 결코 화살표의 개수가 아닙니다. 여기서 개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잘 봐요. 이게 뭔 소리냐? 예를 들어 1로 다 꽂아 들어갔다 이거야. 이래 놓고 나서 상수함수의 개수가 이런 식으로 계속 퍼지면 9개가 나와요 라고 말한다고. 9개가 아니라 이해가 되니? 오케이? 9개가 아니야. 화살표가 함수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함수라고 하는 것은 A가 얼로 들어가고 B가 얼로 들어가고 C가 얼로 들어간다는 그 전체를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그럼 1로 꽂아 들어가는 함수 하나, 2로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함수 하나, 그래서 함수 하나 해서 총 토탈 3개인 거야. 9개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래서 상수 함수의 개수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은 네, 공역의 개수하고 똑같아요. 걔들이 다 나중에 치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선택받으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러니까 제발 좀 부탁인 게 여기서 화살표의 개수라고 하지 마. 제발 님다.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면 이 개념이 이해가 됐다면 이제 거꾸로 이제 역수를 쭉 갈 건데 항등함수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족족 자기 자신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 몇 개겠어? 무조건 한 개입니다. 무조건 한 개예요. 얘 이거 나오고 얘 이거 나오는 전반적인 상황이 하나. 화살표 개수가 아니라고 그랬어. 님들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오케이? 제발 좀 착각 좀 하지 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1대1 대응인 경우로 한번 살펴보자. 1대1 대응, 1대1 함수.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3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가 3개가 준비가 되어 있었어. 이해되나? 오케이? 그러면 걔네들이 돌아가면서 선택을 하나씩 받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듣고 있니? 응. 그래서 얘는 이제 두 가지를 갖다 이제 같이 나타낼 건데 1대1 함수를 얘는 여기 자꾸 y라고 보니까 뭔가 좀 찝찝하긴 하다. 이게 그냥 바꿀까 그냥? 찝찝한데? 아니. 내가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되지. 아니. n 정의역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렇지. 어렸어요? n 정의역.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 말하는 거야.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를 몇 개라고 할까? 진짜 아무거나 있는 거니. 아니 A개로. 이렇게 네 A개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다음 왜 영화 설레? 형님 2시에 나오라고 하시는 2시에 나오라고 했어? 20분 차로 20분 차라서? 네. 그렇지 뭐 오는 거. 나중에 영상 올릴 테니까 또 봐. 이게 1분 가요. 다리가 또. 자, 놀러 가고 이제 한 번 웃음 치고 봐봐잉. 그 다음에 공력의 원소의 개수. 공력의 원소의 개수가 B개야. 예를 들어서 B개. 너 얼른 가. 야 이거 놓치면 큰일 나 그거. 얼른 가. 자, 정력이 A야. 공력이 몇 개야? B죠, 그죠? 그럼 그 상태에서 봤을 때 무슨 대응 물어봤어? 1대1 대응.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걔네한테 하나씩 들어가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럼 결국에 그 말은 경우의 수 기억나니? 컴비네이션, 커뮤니케이션 기억나? 자, 몇 개 중에서 공역 개수인 B개 중에서 순서를 고려하여 A개 선택한 거 없을까?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큰일 났어? 연습 좀 시켜줄게. 뭐냐면 니들 그래도 수학 끝까지 한 번씩은 했잖아. 생각나게 해줄게. OP3이라는 것이 있어요. OP3. 그러니까 C는 연습시켰던 것 같아.
5P3이라는 건 뭐냐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네네. 이게 뭔 소리냐? 봐봐라. 야 여기 지금 현재 토탈 총 몇 개야? 몇 개? 4개가 준비되어 있잖아. 4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A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총 몇 개야? 4개야. 4개라고 4개. 근데 이 중에서 얘 선택했어. 그러면 B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야? 나머지 있는 것 중에서 선택할 거야. 3개. 2개. 그렇게 하나씩 줄어들잖아. 그거를 표현하는 게 퍼뮤테이션. 어렵게 표현해서 이렇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이해되게끔 편하게 얘기하자면 B개 중에서 A개가 선택이 되는데 이해돼요? A개가 선택이 되는데 걔네들을 갖다가 순서를 매기는 거하고 똑같아. 써놔.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배울 때까지 써. 됐어? 이해됐죠? 오케이? 그러면 1대1 뷰식 이게 1대1 함수 이게 1대1 함수 미친놈 뷰식 1대1 함수 1대1 대응은 걔네들이 똑같아요. 똑같아. 그냥 팩토리얼 매기면 돼.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1대1 대응일 때는 얘네들이 어차피 다 똑같기 때문에 팩토리얼 이렇게 매기면 돼. 함수의 개수가 팩토리얼이 뭔지는 알죠 얘들아? 순차적으로 1까지 곱한 거야. 5팩은 얼마야 얘들아? 5팩? 120 그거 계산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일반 함수일 때 일반 함수는 이것만 지켜주면 돼요. 그 말은 공역이 중복 설정을 받아도 된다는 뜻인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면은 처음에 구비되어 있는 정의역들이 선택할 수 있는 녀석이 누구였을까? B. 이해되니? 그 다음 번째도 B개. 중복에서 선택 가능하니까. 그 다음 것도 가능. 이렇게 선택 받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래서 B의 A제곱 이렇게 돼요. B의 A제곱. 알겠어요? B의 A제곱. 이렇게. 좀 색깔이 조금 다채롭게 좀 들어갔는데. 에이, 진짜. 내가 다시 네오박스 쳐줄게. 이게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 어떨 때? 이런 상황일 때. 1대1 함수는 요거. 1대1 대응은 요거. 그러니까 결국에 정의역이니까 A하고 B가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A 팩토리얼이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무조건 몇 개? 한 개. 왜 저거 컬러풀하게 썼어요? 그 다음에 상수함수의 개수는 뭐하고 똑같다? 공역의 개수하고. 공역의 개수를 B개라고 잡았잖아요. B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함수의 개수도 이렇게 지금 다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조금 더 하자면, 하나만 지금 좀 딱 눈에 보여가지고 1대1 대응이 되려면 하나씩만 대응이 돼야 되잖아. 그럼 지금 나타내는 이 함수를 보게 되면 y값 하나에 x값이 몇 개가 붙어 있어? 3개가 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될까 안 될까? 안 돼. 이해돼? 오케이? 그런데 함수는 돼요. 되죠. 그래서 함수를 갖다가 확인할 때는 무슨 선을 그어주면 돼? 세로선을 그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1대1 대응인지 1대1 함수인지를 알아볼 때는 어떤 선? 가로선을 그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런데 1대1 함수 1대1 대응도 일반 함수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세로줄을 통과한 이후에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통과 안 하면은 그럼 고등학교 보지도 않는 거죠. 사람이 아닌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왜 와요? 똑같은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걸 이렇게. 그래서 함수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전부 다 봤고요.
함수 저 파트 저 갖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할 겁니다. 1대1 대응을 했다가 이해가 돼요? 오케이? 이거 이어서 갈 거예요. 얘들아 아직 10분 남았어요. 1대1 대응. 아 이거 엄청 중요하지 진짜. 이제 슬슬 이제 발동 거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이제 어려우신다. 어려워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봐. 하나씩만 대응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그때 그래프의 모습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모습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반드시 그 전반적인 그래프의 개형은 증가, 올, 감소함수의 모습을 띄어야 돼. 감소의 모습을 띄어야 되는데 서집이 겁나 개중요한 거는 이해돼, 오케이? 근데 모의고사 문제 중에 아니 증가, 올, 감소라고 하니까 무조건 증가해야 되는 줄 알고 무조건 감소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어떤 거는 감소하다가 어떤 거는 증가하고 이 모습도 여기서 지금 현재 끊겨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해돼요? 오케이? 이것도 지금 현재 1대1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죠. 이것도 뭐 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지. 이해돼요? 오케이? 무슨 소리냐? 하나씩만 대응이 되면 되거든. 여기가 아무리 이렇게 끊겨 있다 하더라도 하나씩만 이렇게 대응이 되고 있는 상태는 변함이 없잖아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증가, 올, 감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새끼는 1대1 대응인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이걸 나중에 불연속 함수라고 배우기는 하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얘네들이 반드시 한쪽 모습만 나타내야 된다는 보장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올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이거 모의고사 어려운 거 문제 중에 하나 이거 풀 때 이거 아주 기초가 되는 기조 중에 하나예요. 엄청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지. 찌르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애들이 다 그냥 무조건 증가하면 되고 무조건 감소하면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봐봐. 이거 했지? 이거 쌤 좀 칸이 부족해서 좀 지우는데. 자, 보세요. 너희들이 이제 어떤 1대1 대응과 관련된 문제를 좀 접근을 좀 하다 보면 이건 뭐 따로 제목을 달진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있는데 x의 범위가 a서부터 b까지고 y의 범위가 c부터 d까지라고 한다면 이렇게 필드를 설정을 하는 거야. 필드를 설정을 하는 거야. 설정을 하는데 여기서 1대1 대응을 갖다가 만족을 시켜야 되거든. 1대1 대응을 만족을 시켜야 돼. 그럼 끝점을 지나가면 돼요. 끝점을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그럼 끝점을 안 지나가는 이유가 왜 안 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거를 써놔. 그거를 또 딥하게 물어보는 서술형 문제가 나오니까 잘 보세요. 만약에 1대1 대응 함수가 뭐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다 치자고. 이해가 되니? 오케이? 이렇게 됐다 치자고. 그러면 정의역은 내가 지금 표시하는 여기만 정의역이죠. 이해돼? 오케이? 얘가만 정의역이야. 얘하고 얘는 지금 선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 범주 안에서 선택을 안 했어. 벗어날 때는 했을지언정 우리가 오로지 보는 데는 여기 안쪽만 보는 거거든. 그럼 이 새끼는 지금 현재 선택을 안 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했어? 선택을 해야지 함수로서의 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함수가 아닌 기라. 아닌 거. 지금 납득이 돼요? 오케이 꼴? 소심이 돼야 안 돼. 이해 되나? 오케이? 그 다음 봐봐. 자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한번 나타내볼게. 끝점이 아닌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지나갈 때. 그럼 이 경우도 또 지금 1대1 대응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는 정의역이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습니다. 네. 다 들어갔어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런데 1대1 대응이라고 했잖아요. 1대1 대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선택을 받은 거죠. 선택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치역인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런데 이쪽 바깥쪽은 선택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
못 받았다고. 못 받았다고. 못 받았다. 못 받았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럼 무슨 함수야? 1대1 함수인 거야. 1대1 대응이 아니라.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1대1 대응이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1대1 함수라서 안 되는 거야. 왜? 문제는 1대1 대응을 원하는 거야. 그래서 끝점을 지나가면 돼요. 그러면 아주 아다리가 딱 맞단 말이야. 끝점을 지나가면 돼요. 된다. 이해되니? 오케이? 응. 되나? 근데 이런 괴상한 흐름은 아닌 거지. 여기서 이거는 아닌 거지. 이건 아닌 거지. 이해되나? 오케이? 끝점을 지나가는 대신에 오로지 증가하는 모습으로 가거나 오로지 감소하는 모습으로만 가면 돼요. 그럼 1대1 대응이다. 무슨 말인지 알까? 오케이? 아, 더 있어요. 더 있어. 기다려. 아직 기다려. 내리라고. 잘 봐. 잘 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차 함수를 좀 살펴보게 돼. 2차 함수는 내려갔다가 올라가잖아. 얘가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 없다라고. 그러면은 그 변화가 반드시 변하는 지점이 무슨 방향 정식 여기? 축방. 얘들 오케이? 축방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만 나타내거나 우측을 나타내게 되면 그 새끼는 1대1 대응이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방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이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것들은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범위 안에 축방을 포함하면 되냐? 안 되냐? 축방을 포함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축방을 포함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이해돼요? 축방을 포함해버리게 되면 봐보세요. 얘네들이 무엇을 봐봐. 유턴 하잖아. 유턴. 이해되니? 오케이? 그럼 이거 1대1 대응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네? 여기서부터는 수능이랑 직접적으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응. 이건 지금 현재 1대1 대응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긴 한데 이러면 역함수를 가질 수 있거든. 아니 병신이 뭐라 노란색이 돼야 역함수를 가질 수 있거든. 빨간색이면 역함수를 못 갖고. 그래서 또 이제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응.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단골 메뉴예요. 이거 내신 단골 메뉴. 숙방을 포함하고 숙방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함수는 그것도 가능하죠. 범위 안에 축방을 포함하면 안 돼. 범위 안. 그러니까 지금 이거 굉장히 지금 나와 이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는 이게 맞는데 정의역이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정의역 자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이해가 돼요?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냐면 이게 말하다 보니까 하도 것도 없어. 봐봐. 어떤 f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x에서 x로의 함수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 잠깐 좀 써놔봐. 일반은 김에 조금 더 설명할게. f가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될 수가 있거든. 보다시피 이 x하고 이 x는 같은가 다를까? 같은 녀석이야. 벤달그램이라고 했잖아. 집합이라고 했잖아. 얘들은 같은 상황인 거라고. 정역과 공역이 같은 집합인 거라고. 이중이죠. 이해는 안 돼. 그럼 이거하고 이거는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그러면 봐봐. 여기에다가 우리가 같아지는 지점이니까 보통 나중에 보조선을 어떤 보조선을 긋냐면 y는 x라는 보조선을 하나 긋게 되어 있어. 같기 때문에. 이해돼?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이 녀석은 이렇게 유턴하고 있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안 돼. 하지만 여기는 된단 말이야. 여기 이후부터의 모습은 그냥 증가하는 모습이 되거든. 근데 여기만 선택되어지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이해돼? 너네 끝날 시간이 몇 시대? 25분인가? 30분인가? 새벽 2시인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어디에서 어디로의 함수?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보조선을 y는 x를 긋는 이유는 얘네들이 같으니까 그것도 보고 그러니까 같아서 보조선을 그어서 얘네들의 범위를 찾으려고 했더니 이때의 범위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때의 범위는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1대1 대응을 만족시키려면 이렇게 돼버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이쪽은 그래서 안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봐봐 님들아 봐봐 다 똑같은데 이 함수가 만약에 위로 볼록이라고 이번에 위로 볼록이야. 이해되니? 오케이? 이번에 위로 볼록이야. 그 상태에서 y는 x를 이렇게 그었어. 이해돼? 오케이? y는 x를 이렇게 그었다. 되니? 그럼 그랬었을 때 오른쪽으로 봤어. 오른쪽으로 봐야 돼. 이해돼?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때만 되겠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돼? 그럼 봐봐. 내가 문제를 좀 바꿔볼게. 여기서 만약에 얘네들을 갖다가 어떤 x가 범위가 나와 있는데 그 x가 오른쪽으로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렇게 됐어. 작거나 같다가.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여기만 가능해져. 왜? 이쪽에서는 이렇게 되고 있어. 그래서 1대1 대응이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부동반도 잘 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시종명란은 어쨌든 굉장히 제일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내가 보고자 하는 범위 내에서 진과 올 감소함수의 모습을 띄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제일 중요한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냐는 거지. 이해돼? 야, 이게 어차피 1차 함수니까 뭐 굳이 증가 올 감소함수에서 막 아까 전처럼 그렇게 끊겨있는 모습이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해되니? 오케이? 네? 끊겨있는 모습이 나오지는 않는다. 물론 유리함수는 나올 수가 있지. 유리함수는 나올 수가 있어. 이해되니? 오케이? 그건 뭐 그때 가서 하고자 하는 게 있고 2차 함수가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툭 끊기겠냐? 끊기겠냐 이렇게? 아니잖아. 다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전문용어로 이제 연속함수라고 하는데 연속함수의 한 종류가 되기 때문에 보조선을 그었을 때 나타나는 그 범위 자체가 뒤쪽인지 앞쪽이냐에 따라서 1대1 되는 그 위치가 이쪽이 될 수도 있고 이쪽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몰라. 그냥 알 수가 없어. 이해가 돼? 오케이? 돼요? 아 이거 문제 엄청 나온다. 아 이거 내신 단골이야. 이거 무조건 나와. 이거 내신 단골이거든. 이해되니? 그리고 이거 못하면 나중에 수능 문제도 못 푸는 문제 있어. 그럼 그때 가서 잣된다고. 그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x에서 x로의 함수가 이거 항상 잘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움직임을 잘 봐야 돼. 그래서 나는 나중에 다 지나고 나잖아. 근데 이런 개념들은 좀 나중에 되면 좀 더 잘해.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문제 보자마자 야 정의역이 뭐 어디야? 이걸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가 y에서 x라고 했지만 여기 만약에 x에서 x라고 했어. 그럼 x 자체가 정의역이 되면서 무슨 역도 되는 거야? 공역도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 문제를 딱 봤는데 너네가 문제를 봤는데 y고 x야. 그럼 y가 뭔 거야? 정의역이고 x가 공역이었던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y를 썼어. 그럼 y가 또 뭐였던 거야? 정의역이자 공역이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오케이? 그럼 이게 나중에 뭐 a로 바뀔 수도 있어. 집합인 거니까 여기 가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이 표현을 제일 잘 봐야 돼.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로 꽂아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 다음에 이제 정의역 공역 판단하고 줄로 가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함수의 종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 다 잘해. 애들이 점수 갈리는 데는 무조건 여기야. 무조건 여기야. 그러니까 의외로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판단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순간적으로 깜빡해가지고 놓친 경우가 크게 두 가지야. 여기 같은. 근데 문제는 지금 아직 합산함수, 역함수 안 들어갔어요. 그때는 더 딥하게 들어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그때 가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진짜 중요해. 거기 무너지면 수능하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돼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명제까지는 약간 내신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좀 그런 여러 가지 유형별 케이스별로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데 함수는 이거 여기서부터는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서부터 제대로 공부하려고 그동안 잔소리 듣고 그런 뒤지게 연습한 거야. 공부한 거야. 함수부터가 진짜야. 함수부터가 진짜 수학인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이제 합산함수.
조금 시작한 건 요 정도. 이해가 돼요? 오케이? 숙제는 어디까지냐면 지금 바로 숙제 낼게요. 이거. 고쟁이 펴봐야 돼요. 고쟁이 펴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쌤 자체 교재에서 갖고 온 자료를 나중에 줄 거예요. 오늘은 안 줘요. 학교 가서 할 거 많아? 아니면 집에 가서 할 거 많아? 많아? 이번 고쟁이를 61초까지 해봐. 몇 초까지? 61초까지. 61초까지 해보고 그러면 지금 이거 원 스텝이잖아. 투 스텝은 또 와야지. 오호, 또 진짜 그냥 끊는다. 오호, 내가 이렇게 끊는다고? 그다음 투 스텝은 70초까지 풀어줘야 돼. 근데 어렵다. 함수는요, 투 스텝도 어려워요. 이거 투 스텝 어려워요. 쓰리 스텝은 말할 것도 없고, 쓰리 스텝은 완전 그냥 수능 문제고, 투 스텝도 어려워. 그러니까 특히나 이거 여기 70쪽에 있는 문제 있죠. 요거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괜히 건드려서 뭐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갖고 와. 5개는 잡히면 내가 짜증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집합 경제보다 훨씬 할 거 많아요. 함수가 이해되니?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